them in a world apart, a world where roses bloom. And when you speak, angels sing from above. Everyday words seem to turn into love songs. Give your heart and soul to me, and life will always be la vie en rose. 스페인에 나온 위대한 화가들이 있죠. 바로 파블로 피카소와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오늘은 피카소보다 23살 어린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달리하면 초현실주의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의 지속, 나의 욕망의 수수께끼 등의 그림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달리가 히틀러 전문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치가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동안 대부분의 초현실주의자들은 히틀러에 반대하는 반파시스트들이었던 반면에 달리는 히틀러에게 이상하고 열정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히틀러는 날 극도로 흥분시킨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히틀러에게 깊게 빠져 있었던 달리는 자신의 작품에 3번이나 등장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히틀러의 수수께끼입니다. 찬찬히 감상해 보시죠. 이 그림을 두고 일부 평론가들은 히틀러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낡은 접시에 삶은 콩들이 질서 없이 널려 있고 그림의 중앙에는 빛바랜 히틀러 사진이 보입니다. 그것은 굶주려 있는 히틀러를 의미합니다. 그림 상단에 지붕처럼 보이는 전화기의 연결선이 끊겨져 있는데 이건 말할 수 있으나 들을 수 없는 무용지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림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채, 우울한 의미로 보아 히틀러의 패배와 죽음을 예견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되었죠. 그리고 달리는 이 그림을 전쟁이 일어난 1939년에 그렸습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달빛에 비춰지는 호숫가에 배가 떠있는 풍경을 보면서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가 느껴지시는지요? 이 작품은 히틀러가 죽고 전쟁이 끝난 지 13년이 지나서 달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그림이 히틀러에 관한 그림이라는 건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보겠습니다. 알아채셨죠?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코 부위입니다. 달리는 히틀러가 이젠 전쟁도 끝났으니 고요한 호수와 같이 평화로움을 즐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님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쓸쓸히 죽어간 히틀러를 추모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나치즘을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가 보이시죠?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부모의 눈이 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등을 보이며 반 걸쳐 누워있는 히틀러는 현재 자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함이었을까요? 이 그림은 달리의 세심한 포토리얼리즘에 조작된 오토마티즘에서 출발을 합니다. 쉽게 해석하자면 히틀러 역시 유비쿼터스적인 사적 행위를 하는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달리가 그린 히틀러의 그림 3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리는 30년 넘게 히틀러를 연구하고 그랬을까요? 초현실주의 주창자인 앙드레 브로통은 달리가 반인도주의적이고 히틀러적 현상의 회화를 옹호하고 결코 초현실주의 그림이라고 할 수 없는 아카데미적 그림을 그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틀 뒤 달리는 히틀러주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히틀러주의를 거부하며 맞서 싸우려는 무모한 태도를 취한다면 어떤 변정법적 발전도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상과 환상의 세계를 중요시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파괴적인 의미를 내포하죠. 하지만 달리의 대부분 작품은 현실과 관계된 사실주의로 우리의 상상을 제한하는 족쇄로 여겨지는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달리는 항상 편견과 관습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도발적으로 캔버스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언젠가 달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자기 시대를 넘어서려는 야망이 없다면, 그리고 기존의 예술 위에 새로운 예술을 쌓아 올리는 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이죠. 한때 달리는 미친 사람처럼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어떤 시나리오에도 눈에 띄는 즐거움을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 이면을 보면 그는 사색적이고 현명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진했던 어린 시절, 난 늘 보통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이젠 그 허튼 생각을 현실화시킬 생각이다. Not